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시즌2. 안녕하세요, 솔로몬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기초연금의 4가지 진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의 특강이 4월 7일 저녁 7시 30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강당에서 열립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간만에 이곳에서는 현장에서 관람서 신분과 함께 이야기하는 시설을 가졌어요. 네네. 이 목소리 들어갔죠? 누구시죠? 네, 고현종 노년 유니온 사무처장님이신데 친히 이곳 도봉구 마을예술창작소 창고 스튜디오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뭐 저희는 원래 오지 말라고 했는데 이런 어떻게 안 하면 된다. 이렇게 그 창고가 갑자기 네. 더 창고 같이 됐어요. 그렇죠.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현종입니다. 네. 제가 좀 이 방송을 좀 알거든요. 역시. 네, 그래서 직접 나왔습니다. 네네네. 저 직접 전화 연결하는 게 네네. 음질이 수익이 좀 떨어지긴 하더라고. 근데 직접 오시는 것보다. 여기서 하니까 네. 화질이 떨어지네. 그렇죠. 뭐라 말씀드리긴 그렇고. 그렇죠. 더 이상 이런 방송이라서 음질이 떨어진 난 것 같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했어요. 네네. 그리고, 네. 네, 말씀. 저는 여기 와서 온 이유가 네. 그러니까 전화로 하는 것보다 이렇게 보면서 이야기하면 그렇죠. 그분들이 사실은 제가 전화할 때 네. 이분들의 표정을 잘 못 보잖아요. 그렇죠. 나를 지금 칭찬하면서 표정은 찌그리고 있는 건지 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확인 자살을 좀 해야겠다는 생각도 그 있고. 전화 끊고 나서는 또 까일 수도 있거든. 맞아요. 그걸 이제 근데 그러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제 마주 보고 있으면. 네네. 저희가 방송하면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는 이유가 그렇죠. 그겁니다. 우리 고현정 사무처장님은 우리 이 바닥 네. 소위 복지 네네. 바닥에 이제 3대 네. 저 이빨로 이렇게 불리실 정도로 대단하죠. 그죠? 네, 대단하신 분이에요. 네. 네, 고현종이라는 그 입을 통해서 나오지 않는 네. 복지 정책은 그렇죠. 의미 없는 거다. 아이고 무슨 과찬의 이 현장에 사니까 이런 문의가 되는구만. 네. 계속 나와야겠네요. 계속에 또 건너뛰었는데 저는 이제 아도니스입니다. 맞습니다. 고정 패널이고요. 먼저 그 노년 유니온 네네. 예전에 한번 이제 시즌 1에서 한번 출연하신 적이 있으신데 대단하죠. 예. 노년 유니온에 대해서 또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잠깐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우리 그 노년 유니온은 일단은 세계에서 최초로 최초. 네, 세계 최초로입니다. 최초, 네, 세계 최초로 네. 만들어진 세대별 노동조합입니다. 흔히들 이제 청년 유니온을 먼저 알고 계시는데요. 청년 유니온이 저희보다 먼저 만들어져서 활동한 거 맞고요. 근데 다만 이제 법적인 지위를 획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제 청년 유니온보다 일주일 먼저 획득을 했어요. 먼저 선수 치신 거네. 네, 근데 이제 네. 언론에는 또 청년 유니온이 먼저 받은 걸로 알고 있죠. 근데 왜냐하면 그때 한번 이제 같이 청년 유니온하고 그 노조 설립 신고서를 냈는데 저희가 먼저 나왔어요. 청년 유니온은 약간의 좀 이제 검토 사항이 좀 있더라고요. 이제 저희 같이 냈는데 또 어른 입장에서 우리 이제 설립 신고서 나왔다고 좋아하면서 언론에 자료 뿌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갖고 가만히 있었죠. 나올 때까지. 근데 청년 유니온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청년 유니온이 그 보도 자료를 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청년 유니온 합법화됐다. 처음으로 세대별 노조가 뭐 이런 얘기 듣고 이제 그때서야 이제 저희가 다시 이제 보도자를 뿌렸죠. 뿌려서 이제 저희가 이제 두 번째로 세대별 노동조합으로 인정받은 걸로 알고 계시는데 법적 지위는 이제 저희가 좀 빠르다. 활동은 좀 늦게 했지만. 그럼 어르신들께서 당시에 이제 기다려주고 있었는데 청년들이 먼저 저기 선수 친 거네 그러면 또. 이거 조만간 방송 탓했죠. 사실관계 확인. 청년 유니온 대변인의 공식 논평 있죠. 네. 근데 청년 유니온이 그 지역 노조는 먼저 이제 설립을 받았고 이제 전국 단위 노동조합 그 허가를 저희가 먼저. 역시 받은 거죠. 이분이 수위를 조절할 줄 알아. 올라가다가 다시 전국 단위. 그 이제 뭐 저희가 그 노년 유니온은 우리 어르신들이 어르신들의 복지나 일자리 이 문제를 가지고 좀 이제
어르신들의 목소리를 좀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좀 내야겠다 해서 정책에도 좀 반영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좀 권한이 좀 있어야 되는데 네. 뭐 대한노인회나 이런 데는 이제 사단법인이니까 네. 뭐 정부하고 협상할 이런 어떤 법적 권한이 없잖아요. 그래서 네. 우리 노년 유니온이 노동조합이면 네. 교섭권을 활용하면 뭐 복지부한테 안 내지는 또 청와대한테 서울시한테 공무도 날려서 우리 노년 노동조합이니까 협상하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훌륭합니다. 그래서 그 교섭권을 활용하기 위해서 성격을 이제 노동조합 성격을 갖고 있는데 우리 그 노년 유니온의 근본적인 목적은 사실은 그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예를 들어서 좀 이렇게 좀 보수적이고 고루하고 꼰대 같은 노인들 많잖아요. 그런 노인이 아닌 진짜 존경받는 노인들 많다. 명랑한 노인, 진취적인 노인 이런 노인들 많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사실은 노년 유니온을 만들었습니다. 활동 자체가 네. 건강한 거고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일자리 문제 네. 제가 알겠지만 이제 노후 고령화 시대에 비해서 가장 의미 있는 가장이라는 걸 제가 네. 넣었다는 걸 꼭 알아두시고 네. 바랍니다. 예, 오늘 다시 한번 컬럼의 내용을 통해서 많은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현장이다 보니까 저도 긴장하고 있는데요. 네. 완연한 봄에 네. 과연 그 최근에 이슈가 됐던 20만 원 드리고 연금 투기서 독소조항이라고 하는 독소조항 내용이라든가 네. 그런 내용, 최근에 많이 화제됐던 기초연금 공약 사기, 네. 그리고 최근에 안철수 공동대표까지 네. 이어지는 이 복지 논쟁에 대해서 노년유연 고현정 네. 사무처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도 이제 궁금한데 이게 선거 전부 때부터 이슈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쫙 내려오는 거예요. 어떻게 네. 말하면 참 즐겨. 어떻게 정권이 네. 확실히 이렇게 오랫동안 그 있는데도 가만히 있는 거는 네. 처음 있는 것 같아요. 선거 전부터 한 얘기를 아마 내볼 때는 퇴임 때까지 계속 나오지 않을까요? 이렇게 간다면 네. 먼저 이 그 선거철에서 그 당시 이 분위기 초반에 네. 어떤 느낌이었는지 이 어르신들의 이야기도 많이 한번 지난 얘기해 주시죠. 대선 때. 예, 네, 그렇죠. 네. 사실은 그 박근혜 대통령이 대한노인회를 방문해서 그렇죠. 우리 모든 어르신들에게 20만 원 주겠다고 충격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네네. 이제 이게 이제 아주 논쟁거리가 됐는데요. 우리 어르신들 사이에서 사실은 박근혜 그 당시 후보는 스타였어요. 그렇죠, 스타죠. 완전히 경로당이라든가 우리 그 어르신들이 모인 곳에 가면 뭐 박근혜 대통령이 거의 신적인 존재였어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할 줄 몰랐어요. 왜냐면 문재인 그 후보가 그나마 좀 진보적이라고 하는데 모든 어르신의 80%한테만 그러니까요. 20만 원 주겠다고 했는데 이거는 뭐 소득에 관계없이 전체 어르신들한테 준다고 하니까 얼마 전에 네. 공약이 바뀐 줄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다 찍었죠. 심지어는 우리 어르신들 중에 약간 진보적인 옛날부터 야당을 지지하셨던 어르신들도 있어요. 네. 근데 그런 어르신들도 사실은 박근혜 후보를 찍었어요. 네. 그래서 60대 이상에서 지지율이 72.3%. 네, 이렇게 엄청난 나왔죠. 지지율이죠. 네. 네,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지난 그 노무현 대통령 선거 때 그 노무현 행정 그렇죠. 수도 이전, 네. 그 공약 때문에 이제 사실 충청에 많은 지지를 얻었잖아요. 네네. 예, 그거하고 거의 맞먹는 수준의 이번 노인 공약이었다 보고. 보통 근데 그렇게 어떤 공약이 나왔으면 네. 뭐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만든 시간이었더라도 이게 딱 네. 이전이 되고 네. 지금 뭐 하겠지만 그렇게 했으면 네. 해야 되는데 그 해야 되는 걸 위해서 논쟁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이후에 보면 싫은 말이죠 이렇게 하는 듯한 인상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게 문제 아닌가요? 왜냐 내가 뭘 하겠다라는 거는 할 수 있죠. 왜냐 근데 그 할 위해서 노력하고 조정하고 그 만들어가서 얻어진 효과나 문제점을 하는 게 행정하라고 뽑아준 건데 네네. 그 이후에 알겠지만 이건 니네들이 몰라서 잘못 알았던 거야. 네. 이런 말을 막 나오게 한 거 아니었나요? 그렇죠. 근데 일단은 그 제가 그 기사 그래도 얘기했는데 우리 조합원 중에 김병국 어르신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이 어떤 시스템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이 어떤 정책적인 문제를 풀어가는 이 일머리를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일머리를 왜 일머리냐? 일머리가 일의 순서. 그렇죠. 네. 일의 순서죠. 네.
그럼 이제 대통령이 기초연금 20만 원 다 주겠다고 해놓고 나중에 이제 돈이 없어서 결국 못 준다는 거잖아요. 네. 경제가 어렵고 세수도 없다. 그러니까 또 못 주겠다. 좀 참아라. 이런 건데 그러면 그것에 앞서서 돈이 없으면 돈을 만들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방법 안 찾잖아요. 오히려 그 우리 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나 우리 노년유니온이나 이런 쪽에서 사회복지세라는 걸 만들어서 돈 없으면 이런 걸 통해서 돈 만들자 제안을 해서 입법 청원까지 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대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문제죠. 돈 없으면 돈을 만들 생각하고 그 다음에 돈을 만들 방법이 도저히 없다 그러면 그때 가서야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을 국민들한테 내놓고 의견을 구해야죠. 그런 거 없이 무조건 자기들 임의대로 돈 없다고. 아니 돈 있는지 없는지 국민들이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나라 삶을 잘 모르잖아요. 네. 그냥 네. 자기네 입장이죠.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사실은 또 많이 밝혀졌잖아요. 네. 뭐 우리 이거 애초에 줄 마음이 없었다. 네? 네, 줄 마음이 없었다. 그렇죠. 그러면서 주려고 사기를 쳤다. 국민연금하고 통합운영 이런 얘기했는데 그게 설마 국민연금 가입 기간 연기하겠다는 거 하고는 상상을 못했던 거죠. 상상을 못했죠. 그렇죠. 거기다가 또 우리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에서 또 하나 밝혀냈잖아요. 이제는 이게 소득하고 연계시키는 것이 아니라 물가하고 연동시킨다. 그러면 물가하고 연동시키면 보통 사람들은 다 좋아해요. 왜냐하면 물가가 당연히 물가가 높이 올라가니까 더 많이 받겠구나. 그 연동하면 더 많이 받겠구나 하는데 실제 그거를 우리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에서 오건호 그 공동위원장께서 밝혀낸 거 아닙니까? 네네네. 물가로 연계했을 때는 소득 연계한 것보다 딱 절반이다. 그래서 네. 소득 연계를 해야지 무슨 물가 연계냐. 그 동안에 이 제도도 소득으로 연계돼 있었던 건데 네네. 이런 것들이 이제 밝혀진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네. 꼼수가 보통 꼼수가 아니야. 그죠. 이게. 결국은 네. 거꾸로 이제 2022년에 네. 들어가면 네. 지금 받는 것보다 더 못 받는. 네. 그렇죠. 역전 현상이 이제 발생. 예, 그렇죠. 2022년. 그래서 독약. 그렇죠. 네네. 언젠가 죽을지 모르지만 지금 달콤한 네. 네. 그 약을 막고 음. 있는 그런 거죠. 네. 목적세 얘기 잠깐 사회복지세 얘기 네, 나왔는데 네. 알겠지만 여기 써준 말 같이 역사적으로 참 많은 네. 목적세가 있었어요. 네. 70년대 네. 저 자주국방. 국방은 별로 안 좋았지만 자주 뭐 좋아합니다. 네. 저도 네. 자주국방, 방위세. 네. 그다음에 80년대 미래세대 교육시켜야 된다. 네. 네. 교육세라는 교육세. 목적세를 또 만들었고 네. 90년대 WTO 그 문제 직접했을 때 농어촌 네. 망할 수 있다. 네. 그래도 농어촌 특별 네. 세처럼 다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지금 복지가 가장 큰 첨예한 대륙에 있고 이런 문제가 간이 있는데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하겠어요? 사회복지세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데 아까 말했던 일머리처럼 수준이 말한 것처럼 순서가 틀렸다. 준다만 해놓고 거꾸로 가는 거죠. 이걸 뭐 고민하고 거기에 맞게 다시 그걸 복지 혜택이든 세수적 지원이든 행정적 지원을 짜자작 하는 게 아니라 뭘 던졌는데 자기 머리에서 이제 안 나오는 꼴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일단 기초연금 보니까 이게 이제 쭉 순서대로 보니까 안 주려고 작정했으면서 준다고 사기를 쳤고 네. 이제 한번 이제 사기를 치다 보니까 네. 계속 거짓말이 이어지는 그렇죠. 거예요. 그죠? 한번 이어지는 거예요. 해야 되거든. 네. 애초에 내가 사기였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사기를 인정 안 하다 보니까 애초에 20만 원 주려고 안 했던 거야. 뭐 국민연금하고 연계하려고 했던 거야. 그 통합이라는 게 그런 거야.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사기를 인정하는 건데 그렇죠. 계속해서 뭔가 좀 이렇게 계속 거짓말을 해오는 거죠. 네. 네, 국민연금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있다가 슬쩍 그 물가가 소득이 아닌 물가하고 연계시키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요거에 이제 좀 지나가면서 이제 정치적으로 그런 거죠. 이제 우리 어르신들을 이용하기 시작하죠. 어떻게 이용하냐면 아니 우리는 그래도 지금 7월서부터 20만 원 드리려고 했는데 민주당이나 시민사회단체에서 막 국민연금하고 연계하면 안 된다고 해서 못 드리게 됐다. 네. 그 책임은 민주당이나 뭐 이런 시민사회단체들이 져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이런 상황으로 이렇게 딱 오게 되는 거잖아요. 이거 참. 사기 꼼수에 이어서 이제 적반하장 모드로 정부가 그렇죠. 이제 전환을 했죠. 네네. 네. 근데 얼척이 없어. 네. 방금 같은 말한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정의당의 네. 심상정 네네. 원내대표님하고 네네. 민주당이랑 다시 7월부터 네. 네. 하고 네. 다시 한번 이유를 논의하면 되냐 법적으로 체제를 만들어서 네네. 그렇게 반격을 하지 않았나요? 아 그렇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그거 노년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잘. 네. 네. 그게 뭐냐면 지금 어쨌든 여야 그러니까 뭐 새누리당, 민주당하고 보건복지부하고 이 네. 3자가 지금 기초연금을 어떻게 좀 이렇게 입법할 거냐. 네. 그래갖고 이제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 논의가 참 잘 안 돼요. 새누리당은 무조건 국민연금하고 연계해서 차등 지급하자 네. 이렇게 이제 계속 주장하고 있고. 음. 근데 이제 저 민주당은 그럼 뭐 한 70%한테 일단 20만 원을 좀 지급하자 일단 이런 거였는데 우리 그 심상정 진보정의당 원내대표께서 하나 제안을 하셨어요. 좋다. 지금 현 세대 지금 노인들 네. 지금 굉장히 이 노인 자살률이라든가 빈곤율이 세계 1등이니까 그렇죠. 그걸 좀 해소하기 위해서는 급한 불 끄자. 네. 그래서 7월서부터 20만 원 딱 드리자. 상위 70% 70%. 70% 어르신들에게 20만 원 20만 원 일단 지급하고 네네. 나머지 이견이 있는 부분은 연금 투기 네. 네, 연금 특위를 만들어서 만들어서 아. 논의를 해 논의하자. 나가자. 네네. 이게 이제 이렇게 되니까 우리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이게 좋은 거예요. 네.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 어르신들 어차피 지금 7월달 되면 지금 10만 원 받다 20만 원 좀 받으시면 좋잖아요. 소득이 없으니까 그렇죠. 네. 짜장면 한 그릇 먹을 수 네네네. 있으니까. 네네네. 그래서 좋아하신 거예요. 그 이거 굉장히 괜찮다. 음. 그럼 20만 그러면 우리 노년 유니온도 그런 걸 얘기해 보자. 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도 그것을 이제 동의를 하고 또 음.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또 그 심상정 의원이 제기한 것에 동의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대세인 듯 했는데 어허. 갑자기 그러니까 이 숨겨져 있던 돌발 변수 아니면 뭐 좀 세게 이야기하면 독약이었는데 안철수 의원이 이제 국민일보 대표님 네. 안철수 대표죠 지금 네. 대표께서 국민일보하고의 이제 인터뷰 과정에서 국민일보 국민일보 그 인터뷰 과정에서 네. 좀 이렇게 자기가 네. 그 새로운 안을 낼 수 있다. 음. 근데 그 새로운 안이라는 게 결국 국민연금하고 좀 연계할 수 있는 방식. 정부 새누리당의 이 정부 방안을 세력은 좀- 같은 말 하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제가 그 언론을 통해서 네. 접하거나 이런 게 가서 결국은 그거를 받고 네. 뭐 나는 충분히 그건 동의해 줄 수 있는데 다른 거를 하는 거 아니야 가지고 한쪽에서는 갑자기 잘 가다가 이게 마치 전향적인 태도인 것처럼 말해서 순간 그랬구나. 멘붕이 좀 왔죠 주변에서 갑자기 이건 하고 대신 뭐 다른 그래서 내부의 그 논의가 그러니까 정책적 이슈보다 오히려 정치적 이슈를 본인이 튼 거 아니냐. 기초의원 이런 거 빨리 해결하러 갑자기 정치적 이슈로 매몰되니까 정책적 이슈를 얘기하다가 정치적 이슈로 빠지니까 오히려 뭐 이게 공세적으로 가다가 이거 됐고 이렇게 하는 아주 이상한 판이 됐어요. 제가 볼 때는. 심상정 원내대표안은 정부안을 수용한 게 아니라 그렇죠. 일단 7월 지급도 일단 하고 지급도 하고 선지급. 10%한테 서로 논란이 있는 내시면, 것을 네. 국회 특위를 구성해서 논의하자. 이렇게 그게 제안했는데, 상대편에 상당히 압박이 됐죠. 왜냐면 네. 일단 그러면 좋아. 7월까지 지급하고 논의하자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지급하면 안 되는데 갑자기 논란에서 지급하게 이런 말 안 되려고 하여튼 그런 의지 뭐 하여튼 있었는데 그냥 이거 7월 거면 하고 그 이유는 논의하자 따로. 그러니까 이거 갑자기 또 안 준다고 하기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이게 원래 사실은 네. 안철수 그 새정치 민주연합의 대표께서 통합하면서 기초연금 관련해서 요 안을 내셨어야 돼요. 제가 요걸 냈어야 되는데 같아요. 뒤통수하면 맞은 거지. 맞으니까 이거 기초연금 계속 논란은 되고 하니까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다. 내가 자기가 이제 대표 되면서 새로운 안을 내겠다 네. 하면서 국민연금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고 뭔가 좀 다른 부분을 조정하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그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서 사실은 좀 얘기가 좀 됐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언론에 좀 이제 흘러나오게 되면서 그렇군요.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지금 우리 어르신들 입장은 그 진보정의당의 그 심상정 원내대표 그 안 너무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사실은 중재안이다. 네. 그리고
새누리당도 70% 어르신들에게 20만 원 네. 준다고 했고 그 네. 민주당도 결국 70%, 네, 그다음에 네, 네. 심상정 예, 정의당. 정의당 원내대표도 20%, 70%한테 다 이- 모든 정치 세력이 합의가 된 거죠. 합의가 된 거잖아요. 음. 그럼 이거 지금 하면 되고요. 근데 합의 안 된 거는 결국은 논의하면 되죠. 처우에 논의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네. 이게 제가 보기엔 이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대타협이 된 거예요. 네. 근데 거기에 지금 안철수 그 대표께서 사실 고춧가루를 뿌리신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선수를 놓치니까 네. 재 뿌린 거네. 네, 재 뿌린 거고 그다음에 뭐 그게 보니까 네. 자기가 이제 대표 되고 나서 네. 정책적인 부분은 사실 기초연금이 핵심인데 네. 그거 뭐 자기가 뭔가 안을 내줘야 되는데 네. 그냥 쑥 따라가기가 뭐 애매한 거죠. 음.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보기엔 무리수를 둔 거 아니냐 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지금 기초 공천 폐지와 관련해서도 약속을 지키는 프레임으로 가는데 본인이 이제 기초연금 관련해서는 네. 국민연금하고 연계했을 때는 네. 큰 재난이 일어날 거다. 네. 그다음에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다. 이런 그렇죠. 얘기한 게 우리 그런 안철수 말씀을 하셨었죠. 대표거든요. 그럼 안철수 대표께서 거기에 대해서 약속을 지킨다고 하면 네. 그걸 지키셔야 되는데 음. 그거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안철수 대표가 좀 정치적으로 약간 조금 정치감이 없다. 우리 그 기초공천 폐지 이 문제도 네. 계속해서 본인의 발목을 많이 잡을 거고 기초연금도 지금 뭐 언론에다 이렇게 흘리고 있지만 결국은 자기가 약속 때 그 뭐죠? 뭐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이런 프레임이라고 하면 약속 때 원칙. 거짓. 원칙, 그렇죠. 네. 약속 때 거짓, 네. 원칙 때 거짓 뭐 이런 프레임으로 가다 보면 아마 기초연금도 지금 뭐 여러 가지 고민이 있겠지만, 우리 그 시민사회단체의 내만복이나 노년위원회 입장에 많이 벗어나긴 좀 어려울 거다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해요. 안철수 공동대표인가요? 네. 공동대표죠. 안철수 네. 공동대표는 기초연금하고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정부안을 수용하자 이런 입장을 말하는 바가 없다. 또 그렇게도 했다면서요? 네, 그런 네. 얘기 했다는데 지금은 약간 좀 부인하는 입장이에요. 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 네, 정부안을 그렇죠. 수용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한 얘기 적이 없다. 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 내부 우리 저 김용기 의원실하고 민주당 좀 김용희 의원 통화도 좀 우리 기자 보건복지위원회 좀 통화도 하고 내부에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이제 그 하긴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견으로 참고 사항으로 하긴 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아마 그 기자들도 이게 여러 가지 확인해 보니까 그 얘기는 뭐 흘러나온 건 맞으니까 그래서 뭐 제가 이제 기고한 글이 뭐 이렇게 이렇게 허구는 아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기초연금 안철수 뭐 너마저 이름 좀 버르장머리 없습니다. 당신 맞아? 뭐 이런 거네.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제목은 사실은 저는 저렇게 했어요. 기초연금에 숨겨진 독약 안철수 이거였어요. 굉장히 이게 이렇게 거니까 이게 뭐 낚시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저는 독약으로 생각했으니까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우리 대표 이제 처음에 좀 이렇게 제동을 거신 분이 우리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의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님. 갑자기 아까 요 그 칼럼이 나오기 전에 그런 그쵸. 물가 연동에선 쭉 올라가다가 다시 한번 역시 그렇죠. 이분이 좀 이렇게 뭘 아시는 분이에요. 뛰었다가 근데 우리 오건호 공동위원장님께서는 네네. 그래도 이제 그 약간 정치적으로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안철수 대표께서 아직까지 멀리 기초연금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으니까 너무 세게 치면은 확 도망갈 수 있으니까 그냥 한 돌발 변수, 기초연금의 돌발 변수 정도로 이렇게 유하게 해서 때로는 압박하면서 때로는 멀리 도망가지 않게 이렇게 감싸 안아야 된다 이런 이제 취지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영향력이 큰가? 이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따뜻한 햇살 아래 우리가 같이 잘 벼슬 째 품어야겠군요. 돼야지. 근데 저희 내만복이 기초연금과 관련해서는 우리 그 제가 뭐 참여연대나 또 뭐 그 지금 복지운동 많이 하시는 뭐 중앙대학교 김현명 교수나 이런 분들은 내만복을 그
복지 쪽에서 빅마우스로 보던데요. 기초연금 빅마우스. 특히 예. 그렇죠. 빅마우스로 봐서 무시할 수 없다 저 이렇게. 칼럼과 방송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빅마우스가 된 거지. 그렇죠. 네. 내용도 많은 분들이 그렇죠. 관심 참여해 가져주고, 주시고. 오건호 위원장님의 그 따뜻한 햇살, 네. 그러니까 사회복지 시대를 통해서 모두가 따뜻한. 네. 복지. 근데 요게 네. 그 프레시안 언론사에 넘어가면서는 네. 그 이제 기자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거 더 유화시켰어요. 유해져 갖고 어르신들이 지켜보고 있다. 안철수도 뺐어요. 그래요? 기초연금 어르신들이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갔어요. 아. 이렇게 가갖고 너무 밋밋하다. 네, 너무 밋밋해요. 네. 이렇게 넘어간 상태에서 데스크로 넘어간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통화하면서 다시 제가 주문을 했죠. 네. 그때 이제 기자분이 이제 이런 얘기했죠. 안철수 의원실에서 그런 얘기 한 적 없다고 딱 발뺌을 한다. 네. 그리고 언론이 잘못 오보된 거다라는 이런 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거 그 안철수 부분을 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국민일보에 보도가 됐다면서요. 그러니까요. 네. 그 이후에 안철수 의원실에서 그거는 오보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저도 그거 본것 같아요. 예. 그럼 오보면 국민일보에 뭐 소송을 제기하셨나? 언론 아니요, 그러지 않고 이제 그런 입장만 밝힌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 네. 그래서 이제 그 기자분도 자기도 좀 더 팩트를 확인해 보자. 저도 확인해 봤죠. 냄새가 났었네, 뭐. 예, 그죠? 예. 그렇죠. 그게 좀 냄새가 났죠. 네네네. 그 확인해 보니까 또 그게 거의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다시 기자한테 전화해서 안 되겠다. 어르신이 지켜보고 있다. 이거 난 못하겠다. 그냥 숨겨진 독약으로 해달라. 아주 세게 해달라. 아니면 독약보다 더 큰 게 있으면 더 센 거 있으면 얘기해달라. 데스크한테 얘기해달라. 그렇죠. 했었죠. 그랬더니 결국 나온 거는 그 데스크 쪽에서는 그 뭐라죠? 그 기초연금 네, 공약사기 예, 이제는 예, 안철수 이제는 맞아. 안철수 너 맞아. 뭐 이렇게 그렇게 이제 뽑은 뽑으셨네. 거죠. 네. 그러니까 기초연금에 이제 숨겨진 독약이 밝혀졌는데 그 독배를 혼자 들이키시려고 했던 것 같아. 안철수 공동대표께서. 그럼 저 새정치 뭐지? 그 완전히 날아가는 저기 민주당. 독박 쓰시려고 그러나 본데. 그죠? 이제 어려우실 텐데. 네, 하나하나 알아갈 수 있고 많은 걸 들어야 될 자리가 있다 보면 오히려 이제 영향력이 있을 때는 주변에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이제 특히 참모진의 네네. 되게 그 시야가 되게 중요하다고 봐주는데 제가 안철수 의원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변 참모 몇 명을 바꾸세요. 왜냐하면 참모의 시선이 모든 복지의 시선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참모는 모든 걸 전해주고 판단을 리더한테 맡겨야지 리더한테 이렇게 말해야 된다고 강요를 하는 패스에는 어떻게 하면 정치적 판단은 할 수 있어도 정책적 판단에선 되게 실수할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오히려 정책적 판단을 던져야 본인이 정치적 목숨을 거는 거지 앞뒤가 바뀐 거죠. 여기선 이걸 가야 되기 때문에 이걸 버리는 게 정치인은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느낄 때는 이제 과정이 있지 않나.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해 줘야 됩니다. 저도 오건호 위원장님처럼 따뜻한 햇살로 모든 품고 싶어요. 우리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따뜻한 시대로 따뜻한 복지국가 시대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따뜻하게 품어야 되는데 독배를 마시면 안 되지. 품기가 어렵잖아. 그러면. 원래 그 같이 마셔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당분간은 저기 4월 16일 날 국회 본회의에서 지금 뭐 논의될 것 같고 처리될 그죠? 것 같은데 네. 그죠. 그래서 지금 뭐 시민사회 단체나 이래서 굉장히 지금 압박을 하고 있고 지금 뭐 우리 노년 유니온이나 내가 만든 복지국가에서도 31일 날 그죠. 새누리당사 앞에서 기자회견도 기자회견 하고 가졌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뭐 4월 7일 날 뭐 그 기초연금과 숨겨진 네네. 네 가지 진실 예. 뭐 이거 관련해서 다음 주 월요일 저녁이죠. 네, 예. 토요일 그 토론회도 하고 저희 어르신들도 지금 그날 한 15분 정도 예. 참여할 생각이고 그 이후에 이제 또 저희 그 어르신들하고 같이 만민공동회도 예정되어 있는데 어쨌든 지금 시민사회단체 쪽에서 이 민주당을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이죠. 네. 여기를 좀 더 압박해서 이 새정치민주연합이 더 벗어나지 않게끔 그러니까 최소한의 뭐 한 70% 어르신들에게 일단 그렇다면 20만 원 좀 드리고 나머지는 조금 나머지 부분이 이견 있는 거는 좀 뭐
우리 그 국회의원들뿐만이 아니라 시민사회단체까지 좀 포괄해서 음. 사회적 그 논의기구를 좀 만들어서 의회를 좁혀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게 이제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했던 국민 대통합하고도 네네. 맞는 이야기고 음. 또 민주당 그 새정치민주연합도 그런 길을 이제 가야지. 음.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굉장히 많이 흔들린다고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요. 네. 네. 특히 이제 지도부 이거 뭐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네요. 지도부 뭐 하여튼 네. 아니, 뭐 원내대표 거의 예, 뭐, 그 전병헌 원내대표나 원내대표. 이런 분들은 정- 뭐 그냥 새누리당 안을 받자고 막 이런 얘기를 뭐 공공연히 하신다고 하시는 그러더라고요. 거예요? 예. 아. 그래갖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김용익 의원님이 음. 그 굉장히 많이 싸워주시고 있는데 또 김용익 의원님은 이렇게 정책 쪽에 이렇게 많이 관여를 하셔서 그렇죠. 투사 출신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김용익 의원님도 조금 흔들리고 그나마 약간 싸워주시는 분이 이제 이목희 의원께서 옛날 투사 출신이니까 조금 싸워주기는 하는데 거기도 지금 어쨌든 지도부의 그런 흐름 때문에 많이 좀 흔들리는 것 같아요. 이때 제가 보기엔 뭐 연금행동이나 우리 그 내가 만드는 복지가 노년유 이쪽에서 하여튼 4월 16일 전후로 좀 굉장히 많이 압박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예. 다음 주가 분수령이네요. 잘 예의주시 해야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한 16일인데 15일 전까지 총력을 좀 다 해서 네. 좀 민주당을 좀 압박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시는 것 같이 지금 모든 것이 7월의 지급인데 네. 몇달 안 남았어요. 네. 왜 지금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음. 7월인데. 그렇죠. 제가 우리 어르신들이 지금 그 10만 원 올라가기를 엄청 학수고대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죠. 우리 어르신들 그거 하나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만 20만 원 받고 결국 이게 국민연금하고 연계하면 우리 어르신들의 자식 손잡벌 되는 애들은 그분들이 이제 그 노인 됐을 때는 기초연금을 좀 덜 받게 되는 거잖아요. 네. 이런 것도 우리 어르신들이 반대해요. 네, 그건 그렇죠. 확실해요. 참 마음이 왜냐면- 좋으셔. 아유 좋은 게 네, 아니라 그렇죠. 요즘 우리 어르신들이 따뜻하죠. 자식들한테 짐 되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자식한테 짐 되는 거니까 이런 거 이 내용을 아시고 나서는 절대 자식들을 손에 봐가면서까지 네. 나 20만 받고 싶지 않다. 근데 이제 우리 그 정의당의 심상정 원내대표께서 아주 좋은 제안을 하신 거죠. 네네네. 그것 때문에 혹했죠.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정의당 사실 심상정 원내대표는 좀 알고 정의당 잘 몰랐었는데 네네. 조금 올라갔고 그다음에 또 반가우셨군요. 네. 네, 그래서 아주 네, 오늘 참 그 역시 기초연금 선거 때부터 쟁점이 됐는데 해결이 안 되면 제가 볼 때 계속 이런 관심사를 잘 푸는 것도 정치권에 또는 여기 복지관리 위해서라도 상당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네네. 잘 해결되길 원하고요. 네. 참고로 일부 나왔던 여러 가지 이야기는 저희 내가 만드는 복지과 의견을 대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묻어가는 거 아닙니다. 네네네. 자주 만나면 좋겠고요. 네. 네네 자주 나왔으면 잘 컬럼 맞춰봤으면 아유, 좋겠습니다. 그렇죠. 쓰는 건 또 어려운데. 이렇게 네. 어려운 발금 하셨습니다. 아, 네. 저는 덕분에 우리 아도니스 솔로몬하고 네. 같이 하면서 네네. 또 즐거웠고 이야기는 과정에서 좀 더 제가 또 뭔가 정리되는 부분도 있고 아주 즐거웠습니다. 노년 유니온 네. 팟캐스트 네. 나는 꼰대다. 요건 언제 하실 거예요? 네. 아, 그러니까요. 우리 네. 요거 진짜 대박 날 텐데. 네, 저희 대박 나는 조선- 기획인데 요거. 우리 어르신들 중에 네. 조선 3대 구라 그 방동규 선생님을 빨리 섭외해야 네. 되는데 네네네. 섭외되는 대로 어쨌든 그거는 뭐 확실한 네. 그렇죠. 네. 됩니다. 우리 노년 유니온 팟캐스트도 기대하고 네. 있겠습니다. 기대하고 네네. 있겠습니다. 그것도 좀 많이 도움 좀 주십시오. 아유 그래요. 아, 예, 네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기초연금 공약사기 이젠 안철수마저 물음표가 있다는 거 네네. 이해하시고요. 고현정 노년 유니온 사무처장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팟캐스트 만복 라디오 애청자 분들께 선물을 드립니다. 블로그 my웰페어.or.kr이나 내 만복 페이스북에서 만복 라디오 에피소드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복순이가 최신 연극 티켓을 쏩니다.